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21차고요. 264페이지예요.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 264페이지에 병을 일으키는 신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병을 일으키게 하는 신념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가 체크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세 번째까지 읽었고요. 네 번째부터 읽을게요. 예. 유명인이 앓고 있는 병 이야기가 흥미로운가? 흥미롭게 보고 있으면 그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걸 봐야 되죠. 환경과 식품에 위험 요소가 가득 숨어 있거나 독성으로 인해 병을 일으킬 첨가물이 음식에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렇죠? 독성으로 인해 몇몇 병이 집안 내력이라고 믿는가? 집안 내력이라는 게 유전이잖아요. 그렇죠? 유전. 이 유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믿는 거죠. 뭐 그냥 대대로 내려오니까 저도 믿는 게 있더라고요. 믿죠. 왜냐면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체면이 당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고, 엄마는 당뇨는 아닌데, 단 거를 막 많이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빠는 단 거를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아빠 입맛을 닮다 보니까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죠. 혈압이랑. 그러니까 내력으로 오고 있는 거. 그리고 엄마 쪽 집안이 이렇게 암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기저질환들 때문에 이제 확 안 좋아지셨는데 엄마는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도가 암. 그래서 그 암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적인 신념에서도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서 모든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안 내력이라고 믿고 있는 게 있나? 우리 집안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서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해버리면은 무의식 중에 체면당한 대로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제일 또 그랬던 게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미국 갈 때 그 크루즈 안에서 우리가 그때 무슨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신규들 하고 뭐 할 때. 그때 이제 선생님 끝나고 나서는 그때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사장님 그 치매 걱정, 치매 노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무의식에 있는 건데 내 거를 내가 무의식 안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무의식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각성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뭘 자꾸 상기시켜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알려줬는데 이제 제가 왜 알려주시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체면이 당해져 있는데 체면 당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치매가 이제 심한 치매는 아닌데 그 치매가 있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치매로 그 모습을 봤죠. 어릴 때. 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할머니하고 살았는가 보다. 외할머니랑 잠시.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4년 정도 같이 살았나?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4년 정도 살았을 때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그걸 할머니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는 치매가 있으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또 믿음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 체면 당해져 있는 무의식보다 이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강력하게 그 믿음, 체면당한 걸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끊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믿음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길을 가다 말고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지켜보는지. 길 가다 말고 다친 피해자, 저는 이건 진짜 보기 싫어하는, 보기 싫거든요. 그 보면은 그 기억에 이 상이나 이런 게 남잖아요. 근데 특히 더 이런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엄두는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지, 엄두는 나지 않지만 궁금한 거야. 주의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내가 뭔가는 그거를 자꾸 이제 신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안 보고 안 듣고. 안 좋은 거는.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의학 드라마. 거기에서 또 이제 믿어지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구타, 고함, 주먹 다짐, 그 다음에 살인, 고문, 범죄나 기타 유형의 폭력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구타하는 거, 고함 지르고 주먹 다짐, 살인, 고문. 얼마 전에 제 오대 스폰서님이 나는 그런 게 좋더라 그러셨던데. 무슨 판사인가 있던데 요새 드라마 중에. 뭔 판사 있더라고요. 무슨 판사 있던데. 지옥에서 온 판사. 뭐, 지옥에서 온 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이제 피 흘리고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피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속 안에 뭐가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요새 어제도 잠자기 전에 틱톡을 보는데 정치 관련된 게 막 엄청나죠. 그 정치 관련된 것들 보면서 이거 내가 계속 봐가지고는 또 나의 분노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막 같이 막 이제 동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쓴 강의 이제 듣다가 이렇게 자는 거. 그리고 또 시크릿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또 시크릿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어느 쪽으로 주의가 자꾸 가느냐는 거죠. 나는 어떤 쪽으로 주의가 가느냐. 그죠? 불쌍한 사람들한테 연민이 가느냐. 부자들한테 관심이 가느냐. 그렇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자꾸 연결을 하면 내가 자꾸 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주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가,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혀져 있는지, 죄책감,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분노를 많이 품고 있는지, 내가 화가 많이 나서 화가 많이 나는지, 뭐 순간순간 왜 화날 때 촥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의 움직이는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차분하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은 세상에 화난 사람들만 다 보이고 막 이런데 내가 차분해졌을 때는 이 에너지가 내가 차분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계속 이 제가 보니까 분노 자극이 되는 거는 남편이 뭐라 그랬을 때, 그죠? 이 그랬을 때 분노가 확 자극이 막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막 엄청 두려워서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막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분노가 없었더라면 화가 나서 분노가 본인의 두려움으로 분노가 자극이 돼서 한 말을 제가 분노가 없었더라면 가만히 차분하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분노가 있다 보니까 같이 자극이 되니까 그 제일 많이 이제 자극이 되는 게 이제 남편이더라고요. 그것도 다 편안해져야 되죠. 네. 그래서 분노도 많이 품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고 막, 이거 안 하려고.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그냥 이해해 주려고 자꾸 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자리에서
그 고쳐야 될 행위들도 좀 있고, 그런데, 뒤에, 뒷말을 하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놓아버려야 되고요. 남 비판을 잘하는가, 판단 분별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자꾸 내려놓는 거, 판단 분별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자꾸 내려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판단 분별했던 것들. 요새는 엄청 줄었어요. 엄청 많이. 왜 이러지? 이랬던 부분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두려워서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많이 넘어와 있는, 어, 전에는 그러는지도 몰랐고, 비판을. 그렇죠? 그래서 울분과 원한을 품고 있는지, 울분과 원한을 품고 있는지, 이것도 엄청 줄었죠. 울분과 원한, 원한이 있는지, 어,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궁지에 몰린 무력감을 느끼는가, 궁지에 어떤 몰려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무력감, 그렇죠? 네, 돌아다니는 병이 있으면 나도 아마 옮을 걸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가. 또 뭐 코로나 있으면 뭐 우리 다 코로나 하겠지, 오겠지 이런 뭔가 당연하게 어, 음, 그 당연하게 그냥 병으로 오는 것들이 가을 또 이제 뭐 독감이 유행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독감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주의가 안 가 있으니까 안 걸리지 않아요. 별로 그냥 세상에서 유행하는 병을 그닥 이렇게 전염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진 않는데 이제 살짝 이제 각성이 요번에도 이래 보니까 서울에 갔다 어제 이제 저녁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입술 안쪽하고 여기가 좀 터진 거예요. 근데 터진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있으면서 몰랐는데 아니 몸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라며 스트레스 받은 게 있겠지 그러는데 그냥 뭘 받았지? 나도 모르게 뭐 어떤 스트레스 받았지? 스트레스를 요새 진짜 더 안 받는 것 같은데 뭔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뭐 딴 거 있나? 아빠 아니나? 하면서 그냥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오는 몸의 약간의 반응들 알아차리면 사라지는 거 그런 것만 있고 크게 이런 뭐 돌아다니는 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이게 병을 일으키는 신념, 믿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의, 어, 질보다 소유물이나 지위의 상징에 신경 쓰는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간관계의 그 질을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거. 지위의 상징, 소유물에 더 관심이 또 더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많은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걱정이 계속 드는지 보험을 들었는데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선생님은 그때 보험을 그 왜 1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그 말고는 안 들으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도 들어놓으면 은연중에 무의식에 그게 있어요. 그 돈을 쓰잖아요. 돈을 거기다가 매달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돈으로, 보험으로 돈이 나가니까 그 돈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무의식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아프거나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신념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몇 개가 있는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하나하나 더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컨대 몸이 달라지려면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 방법입니다. 몸이 달라지려면, 몸이 건강해지려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 그렇죠? 네, 에너지를 바꾸는 것.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가 근원적으로 어떤 상실감,
버려졌다라는 어떤 무력감, 버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기서도 나오는 그 무력감이나 상실감 같은 그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전보다는 그래도 좀 에너지가 좀 바뀌어졌는지 감사함,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쪽으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어, 이런 게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이 감사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더 느껴지는 그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신념 체계들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정적으로 오는 거. 그런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 그쵸? 부정적인 감정, 버려질까 봐.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동생과 그 동생, 오빠, 그쵸?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 그 동생, 오빠, 그 사이에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근원적으로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했, 내가 그걸 끝까지 하질 못했어라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찾아서 이제 해소시켜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로 찾아서 해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근원적인 게 부정적인 신념에서 오는 것들이 있죠.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에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스트레스가, 내 생각과 틀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 체계의 에너지를 불어넣게 된다. 스트레스가 막 생겼어. 그럼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내 근원적인 신념 체계에 자극이 된다라는 거야. 자극이 되면서 에너지를 더 강화를 시킨다. 세상에서 주입받는 부정적 프로그램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 체계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삭제돼야 된다. 이거는 내 신념과 집단 무의식에서 느껴지는 것들, 신념 체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에 틀려버리면 그게 그래도 참 다들 이렇게 바뀌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토요일 날 애들을 보니까 야, 참 그래도 수업을 의식 수업을 이렇게 듣잖아요. 자꾸 유연성이 생기잖아요. 의식 수업을 듣다 보니까 유연성이 생기고 아니야 그러고 나는 막 그랬던 어 처음에 정말 재밌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막 온라인을 막 하는데 온라인 못 한다고 있잖아. 50대들이 거부 반응을 그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저항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부르르 화가 들나가지고 막 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도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노트북을 들고 서울로 오셨죠.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을 하더니 한 달에 1,000명이 넘게 이제 그, 막 그 인친들이 이렇게 막 생기고 팔로워들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1,000명이 넘게 생기더니 또 토요일 날에 이래 봤는데 누가 오셨는 거예요. 그냥 오셨는데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틱톡 라이브를 하시는데 틱톡 라이브가 이렇게 하여튼 그 세계가 또 모르는 세계들이 엄청나게 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에너지가 이렇게 좀 뭔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하시더니 거기에 관련돼서 또 누군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그래도 더 먼저 했는 더 선수가 이제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이 어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에 의해서 오는 거죠. 이 온라인에서 많이 했어도. 우리는 도구가 강력하잖아요. 뭐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SNS 못하겠어 하고 막
분들이 1년 안에 막 완전히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 그쪽 안에서의 그쪽 세계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렇게 같이 영입이 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참 우리는 나는 못해라는 어떤 그런 신념 체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좋은 일들이 되게 많고, 아니, 얼마 전에 2달 전에도 저 자신이 없어요. 그랬던 분이 있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 요새 영상 올라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찾아서 봐요. 게시물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젊은 영상이 젊은 친구도 제가 이래 그러고 자랑보다 신기해서 재밌고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재밌어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게시물 뜰 때 같이 보는 거예요. 봤다 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야, 이게 무슨 50대, 60대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뭐 20대들이야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진짜 와, 이런 신념과 신념체계 어, 부정적으로 나는 못해. 이 온라인은 내 세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문가가 점점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뭐 금방 바뀌었든 어떻게 됐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바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진짜 재밌게 잘 올리시는 분이 또 있어요. 사업적인 관련된 그런 영상들 뭐 어제 원숭이 올라온 거 보셨어요? 원숭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있다. 원숭이가 그 왜 무인도 저쪽에서 막 있잖아요. 한쪽 원숭이가 고구마를 양쪽 다 던져주면 한쪽에서 막 고구마를 씻어 먹으면 저쪽에 보지 않아도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챗GPT에다가 또 물어봐가지고 그림 영상을 빼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만드는 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6학년이거든요. 근데 6학년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수업을 이제 하면서 뭔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내 생각이 안 바뀌려고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픈 거고요. 안 바뀌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유연성 있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거, 세상에서 주입받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신념체계, 내 안에서의 믿어지는 어떤 신념체계에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삭제되어야 된다. 삭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식품이나 화학 물질, 환경 속의 물질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식품, 화학 물질, 그다음에 환경 속의 물질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포 가득한 부정적 프로그램이 주는 파괴적인 영향을 알 수 있다. 공포로 받아들인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파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은 걸 먹고 좋은 영향을 또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는 나가서 건강 파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걸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신기했던 게 그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콜라에 밥 말아 먹고 막 예전에 콜라에다가 뭐 완전 콜라에 품바닥 콜라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을 측정을 하고 건강 측정을 다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쩍 마르긴 했어요. 건강이 이제 근데 무슨 어떤 계기로 해서 콜라만 먹게 된 거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건강이. 근데 그것도 강력하게 밑바닥에서는 이제 안 듣고 혼자서 그냥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좋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콜라는 안 좋아 그러면서 먹어요. 안 좋아하면서 먹어요.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진짜 안 먹다가 가끔씩 요새는 저도 이제 먹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콜라를 좋아하는지. 먹게 같이 이렇게 또 그래 하면서 한 모금 먹으면 그 시원한 그 느낌에 그게 그것도 중독인 거예요. 그렇죠? 탄산에 대한 중독. 근데 안 좋다는 얘기를 이미 부정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파괴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화학 물질이 유해하다는 발표가 매일 새로 나온다. 겁을 먹을수록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 되고, "헉, 저거 저렇게 되면 내가 전에 먹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겁을 먹으면서 더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그에 걸맞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먹으면 구연산이 이렇게 좋은 거죠. 저는 하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또 그게 맞아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딸네 집에 가니까 구연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구연산이야 그랬더니 요새 왜 청소할 때 쓰는 구연산도 있는 거예요. 청소할 때 쓰는 구연산인데 그 청소할 때 쓰는 거라고 요만하게 무슨 플라스틱 통에 있더라고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구분 못하면은. 그래서 청소할 때 쓰는 그 또 구연산이 또 있고 또 이제 구연산이 들어간 먹어도 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식품에서도 구연산이 좋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처음에는 막 시큼하니 별로 그냥 그랬다가 자꾸 구연산이 좋다는 얘기 몸이 먹는 순간 산성이 알칼리로 변하면서 몸에 그 염증이 점점 사라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나면 샥 그 느낌 있잖아요. 샥 가서 염증이 있잖아요. 싹 몸에 퍼져가면서 사라지는 깨끗하게 쫙 흰물로 희석을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꾸 먹어가면서. 자꾸 들으면서 좋은 느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쫙 있잖아요. 하면 나에게 그만큼 좋은 영향이 끼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동안 라이프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라이프팩을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스팸보다 라이프팩이 더 좋은가? 라이프팩 얘기만 하시네. 그래서 라이프팩만 쳐다보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뉴스 스팬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뉴스 스팬을 또 바꿨죠. 또 같이 주로 이제 먹는 메인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래도 라이프팩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그래도 라이프팩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요새 바뀌셨어요. 들으셨죠? 그래갖고 그래서 뉴스팬이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강력하게 믿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세상에서 내 신념에서 펼쳐진다라는 거. 그래서 무의식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일어난 거는 부정적으로 아직 많죠. 해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적으로. 그렇죠? 내가 잘못될까 봐 그 두려움에서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서 내 근원적인 신념은 무엇인지 한번 또 찾아서 건강 관련된 신념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여러 물질과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의식 수업 있는 날이죠. 부산에서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많이 또 참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서울에서 있고요. 12월 10일은 정형님, 네, 시크릿 가요, 시크릿. 사업 뭐 하시는 거 아닌가? 시크릿 갑시다. 12월 10일 날 입금하는 날이고요. 13일까지 마무리 다 해주시고요. 12월 21일, 22일은 네, 문경에서 시크릿 하는 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도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 하다가 뭔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네 라는 믿음 체계로 이게 바뀌고 있죠. 내가 생각하니까 이루어지네? 그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바꾸는데 시간이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바꿔서 내가 생각하면은 즉각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업을 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없애고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